모빌리티 업계 쪽에서는 완전 듣보잡이라는 거예요. 그 김혜성이라는 사람이. 근데 갑자기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데서 184억 투자를 하고 김혜성 씨는 일단 김건희 씨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파면 팔수록 집사, 마름, 일꾼, 뭐 심부름꾼. 그렇군요. 공동체가 아니고요. 그냥 심부름꾼인 것 같습니다. 김혜성 씨를 거쳐서 결국 최종 목적지는 김건희 씨일 가능성이 높다. 저건 반드시 김건희가 뒤에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600억? 600억. 자, 60억, 6억도 많은데 600억. 600억. 그렇죠. 그 김혜성이 2대 주주가 된 시기하고 600억 투자가 유치된 그 시기도 맞아요. 자, 요거 여러분 꼭 머릿속에 담아둬야 됩니다. 184억, 600억. 벌써 태국으로 튀었다는 얘기도 있고 최종 목적지는 싱가포르라는 얘기도 있어요. 김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중앙지법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기각하신 분들이 수원 브라더스라고 수원에서 같은 법원에서 29기 30기 그 기수도 비슷한 연수원 이분들이 3명이 한 분은 이화영 재판 유죄 판결 내리신 분이고 한 분은 이재명 1심 유죄 판결 내리신 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쏙 뽑아서 수원 브라더스 셋을 중앙으로 저는 법원에 또 지기현과 같은 또 조이대와 같은 사람이 있지 않나 모두 낱낱이 공개적으로 고발합니다. 조이대 사법부가 알바가 둔 제2, 제3의 지기현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김건희 씨를 향한 특검 수사가 급가속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만 16가지인데요. 여기에 한 사건을 파면 팔수록 또 다른 범죄 의혹이 줄줄이 딸려 나오는 형국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지난 3년을 제 나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재구성을 해보면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훨씬 바빴다. 저 16개의 사건에 다 관여가 되려면 이 사람 저 사람 연락하고 문자 보내고 텔레그램 보내고 전화하고 지시하고 연결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사실상 국정의 중심이야. 그 국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래서 윤석열 집권 시절에 그토록 기를 쓰고 김건희 특검을 가로막았던 거구나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특검 수사로 최근 새롭게 떠오른 핫 이슈가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 관련 의혹입니다. 집사 김 씨가 주요 주주로 있던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에 2023년 굴지의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무려 184억 원을 투자했다가 사실상 날린 사안입니다. 당시 이 회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자본 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카카오 모빌리티, HS효성,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키움증권 등 내로라 하는 기업들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HS효성이라든지 한국금융이라든지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데서 184억 투자를 하고 특검은 이들 기업이 이처럼 상식을 벗어난 투자에 나선 배경에 김건희 씨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겁니다. 그 회사들한테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업성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투자지 김혜성 씨 그 집사를 고려한 거 아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니 사업성이 이미 저 외상값이나 갖고 주식 팔아치우는데 무슨 사업성을 그러면 사업성 있는 대로 돈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혁신을 한다든가 신상품을 발표한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김건희와 관계되어 있다고 보는 대목은 도이치모터스에서 이 렌터카 업체에 약 55대 차량을 대여해 줍니다. 또 김건희 보고 차량을 대여해 준 것이니까 이것도 특혜고 이렇게 보면은 곳곳에서 김건희의 존재감이 느껴진다. 집사 김 씨는 김건희 씨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동기로 코바나 컨텐츠 감사를 지냈습니다. 김건희 씨 모친인 최은순 씨의 349억 원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당사자입니다. 그 자신도 이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법정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최우진실에서. 뭐라고요? 나는 최은순이 아니라 김건희 보고서 그거 가담했다. 충신이네. 그런데 김건희 씨 역할이 단지 자신에게 충성한 집사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그쳤을까요? 그보다는 심부름꾼인 김 씨를 내세워 직접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노렸을 가능성을 누구라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몸통이 김건희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특검도 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김건희 씨가 수익 일부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고 합니다. 김혜성 씨는 일단 김건희 씨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저희는 경제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동체로 파면 팔수록 집사, 마름, 일꾼, 뭐 심부름꾼. 그렇군요. 공동체가 아니고요. 오히려 김건희 씨의 파워가 커지면서 그냥 심부름꾼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김혜성 씨를 거쳐서 결국 최종 목적지는 김건희 씨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예성 씨는 이 투자를 통해 46억 원을 챙겼습니다. 투자자들이 184억 원을 투자하면서
신주는 138억 원어치만 인수하고 나머지 46억 원으로는 김 씨 부인 명의의 차명 법인이 소유한 기존 구주를 사줬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김 씨는 자신의 주식을 모두 넘기고 현금을 챙기는 이른바 엑시트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규 투자자들이 구주를 사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신주 발행을 하면 투자금 전액이 회사에 투자되는 반면 구주를 사주면 기존 주주가 챙겨나가게 돼 회사 사업에 투여되는 금액은 그만큼 줄게 됩니다. 신규 투자가 목적인 벤처 투자에선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김건희 씨에게 돈이 흘러갔다면 이 46억 원이 1차로 의심됩니다. 집사가 일부 챙겼겠지만 최종 저수지는 김건희 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범죄자들이 이 전형적으로 하는 패턴들이 있죠. 100 중에 10 정도는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김여성 씨도 이걸 돕는 과정에서 본인의 이익도 일부 있을 수 있고 예. 또 그를 둘러싼 어떤 그런 그룹들의 일부 이익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그 패밀리의 정점, 그건 김건희 패밀리가 이제 정점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집사 김 씨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김건희 씨는 이 46억 원과 별도로 더 큰 덩어리의 투자금 대부분을 챙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사 게이트를 최초로 심층 보도한 뉴스타파에 따르면 IMS는 46억 원을 뺀 투자금 138억 원 중 105억 원을 자회사 두 곳에 재투자합니다. 그런데 이들 자회사는 이 투자 직후 141억여 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공시합니다. 그러면서 투자금 105억 원은 손실로 처리돼 허공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투자금 대부분이 집사를 통해 또 자회사를 통해 순식간에 사라지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돈은 과연 어디로 흘러간 걸까요? 투자금 중 92억 원이 외부 영역비로 빠져나간 정황을 특검이 파악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2021년과 22년 각각 2억 원과 0원에 불과했던 외주 영역비가 2023년 투자와 동시에 급증했다는 겁니다. 이 돈과 자회사로 흘러간 돈의 관계는 뭔지, 이후 종착지는 어디인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목할 부분들은 자금의 흐름인데 김혜성 씨가 투자 180억을 받아서 46억을 지분 처분을 하고 엑시트를 해요. 근데 92억 정도가 외부 영역으로 또 돈이 밖으로 나가요. 그럼 그 92억이 어디로 갔지? 자금을 따라가면 나올 것인데 이게 느낌상 상식적으로 세탁 같은 느낌이에요. 그 돈을 따라가면 거기에 어떤 그 권력형 어떤 비리가 숨어 있는 사실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눈길을 끄는 건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모두 총수들과 관련한 심각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거나 정권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는 공기업 수준의 금융기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일단은 공정위 카카오 택시와 관련된 257억 과징금 부과 그것이 현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효성은 내부 고발로 인한 여러 가지 횡령이라든가 자금 그 불법 사용에 대한 현안이 있었고, 다우키움은 라더견 사태로 인한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그런 현안이 있다라고 하고, 한국증권금융이 참 이게 준공공기업인데 미스터리죠. 네, 요거야말로 어떤 권력의 외압이 있지 않았는가. 미스터리죠. 그다음에 이제 30억을 투자했던 신한은행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사 인터넷뱅크 네 번째 인터넷 뱅킹을 갖다가 더존 비지온과 함께 추진하고 있었고, 그 더존 비지온. 그다음에 여기 자회사의 사장이 그 국민의힘 유명한 황상무. 전 KBS. 식칼 수석. 황상무 씨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수석을 지내다 정보사령부 회칼 테러 사건을 들먹이며 언론을 겁박했던 인물이죠. 이런 사람도 이 이상한 투자에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튼 이런 급박한 현안들을 해결할 목적으로 김건희 씨를 보고 뇌물성 투자에 나선 게 아니냐, 이게 지금 제기되는 의혹입니다. 실제 이 투자 뒤 투자자들이 직면했던 각종 리스크는 완화되거나 해소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경우 금감원은 분식회계에 대해 고의에 해당한다며 최고 수위의 제재안을 올렸지만 금융위는 수개월 뒤 예상을 깨고 고의는 아닌 중과실로 제재 수위를 완화했다. 뉴스타파는 전했습니다. HS 효성도 총수인 조현상 부회장이 차명회사 소유 의혹과 계열사 자금 전용 의혹 등으로 코너에 몰려 있었지만 이 투자 뒤 공정위 조사에서 가장 가벼운 경고 처분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키움증권은 2023년 김익래 다우키움 회장이 라더견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지만 투자 뒤인 2024년 5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던 한국증권금융 당시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중간에 물러나지 않고 임기를 다 채웠습니다. 3년 임기를 다 채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 때문에라도 좀 들어주지 않았을까? 당연히 투자 기업들도 이런 정도의 전방위적 영향력을 집사에 불과한 김예성 씨가 발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혜성 씨를 보고 돈을 줄 사람이 있을까요? 일단 이게 김건희판 K미르재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당시에 기업들 팔비 틀어가지고 K미르재단에 출연하게 하고 기업들 다 또 이제 자기들 이제 소원 수리가 있으니까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 김혜성이라는 사람을 보고 180억이나 투자를 했을 리가 없어. 저런 기업들이. 저건 반드시 김건희가 뒤에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들이 돈을 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수사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내던 시기에도 IMS의 주요 금융사와 대기업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600억 원대 투자가 이뤄졌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예성 씨가 이 업체의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린 시기와 겹친다고 합니다. 600억? 600억. 자, 60억, 6억도 많은데 600억. 600억. 그렇죠. 그 김혜성이 2대 주주가 된 시기하고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된 시기도 맞고 600억 투자가 유치된 그 시기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 떨어지는 거죠. 자, 요거 여러분 꼭 머릿속에 담아둬야 됩니다. 184억, 600억. 600억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밝혀내야 합니다. 특검은 17일 투자기업 대표 중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먼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각각 건강 이상과 해외 출장을 들어 출석을 미뤘습니다. 특검은 또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된 김예성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이미 베트남을 떠나 태국 등 인근 국가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초동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벌써 태국으로 튀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최종 목적지는 싱가포르라는 얘기도 있어요. 소재 파악도 좀 정확히 안 되는. 아니 신출기물 홍길동이라니까요. 그리고 4월에 튀었기 때문에 이미 준비 다 해놨어요. 부인은 한국에 있고 애들 데리고 출국을 했다고 하는데 4월 달에 탄핵이 결정되자 바로 출국한 걸로 보여요. 특검은 김 씨를 강제 구인하려면 앞으로 2, 3주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검은 애초 국내에 남아있는 김 씨 관련 증거들을 먼저 찾으려 시도했지만 이 또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에 가로막힌 바 있습니다. 지난 7일 IMS와 관련 기업 김 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중앙지법은 김 씨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12번째 수사 대상으로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을 버젓이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건희 관련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한 겁니다. 영장 전담 재판부는 지난 10일엔 건진법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습니다. 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바로 발부하지 않고 보정 공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김예성 뒤에는 누가 있는지 뻔히 아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한두 번 기각한 게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여러 차례 지금 이제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에 신청을 했는데 계속 지금 이제 백을 당하고 있다. 3번을 기각당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인신을 구금하는 구속영장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은 어떤 의혹에 대해 일단 수사를 해보라는 차원에서 내주는 영장이어서 기각률이 매우 낮습니다. 발부 비율이 무려 99%에 이릅니다. 그런데 유독 김건희 씨 관련 사건에서만 무려 3번이나 잇따라 영장을 돌려보낸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대놓고 수사를 막고 김건희를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에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 판사들에게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그 영장 전담 판사가 4명 있습니다. 그 4명 중에 한 명은 윤석열 재구속영장을 발부한 남세진 부장. 여자 판사고 나머지 3명인데 이제 남세진 판사 말고 딴 사람들이 이제 계속 기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가 개입된 결과 아니냐 의혹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기각하신 분들이 수원 브라더스라고 제가 부르는데 수원에서 같은 법원에서 29기 30기 그 기수도 비슷한 연수원 이분들이 3명이 쏙 뽑아져서 이쪽으로 와요. 근데 한 분은 이화영 재판 유죄 판결 내리신 분이고 한 분은 이재명 1심 유죄 판결 내리신 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쏙 뽑아서 수원 브라더스 셋을 뭔가 중앙으로 의도가 있다 이런 의심이 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또 그중에 2명은 예컨대 변호사 생활을 한 7, 8년 하다가 들어온 그런 판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스타일이 그런 분들은 되게 중앙법원 영장 전담을 잘 안 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수에 어떤 선두주자를 보내지 밖에서 변호사 생활하다 온 사람들을 안 보내는데 그 보내는 게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거죠. 말을 잘 들어서 간 건지. 그래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제2, 제3의 지기현 판사를 가장 중요한 영장 전담 재판부에 미리 심어둔 게 아니냐 지적마저 나옵니다. 그렇게 영장 체포영장 나왔을 때 윤석열 씨가 계속해서 자기 중앙에서 영장 심사 받겠다고 했잖아요. 왜 서부에서 영장 심사를 하냐? 왜 이렇게 중앙을 선호했을까? 그럼 중앙에 인사가 그렇게 발령이 났었다 이미 이런 의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저는 좀 요새 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좀 잘 안 갑니다. 이런 의심이 맞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섬찟해집니다.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서울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됐더라면 전담 판사 성향에 따라선 구속이 기각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귀현 판사가 위법적 판결로 내란 수계를 중간에 풀어주기 전에 아예 구속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윤석열 탄핵 심판에도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지 모릅니다. 이딴 영장 기각을 겪은 특검이 이런 사실을 공개한 뒤 각계 비판이 커졌습니다. 집사 게이트 김예성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어요. 저는 법원에 또 지기현과 같은 또 조희대와 같은 사람이 있지 않나 이 자리를 보고 있는 국민들께 모두 낱낱이 공개적으로 고발합니다. 16일 김혜성 씨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도 그런 비판을 의식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잠시만 관심을 늦추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알바가 둔 제2, 제3의 지기현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 관심과 비판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